소중히 모아둔 월급으로 추석 연휴 이후 놓치면 안 될 청약 한 번에 싹 모아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진심인 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곳입니다. 동네 자체가 브랜드가 된 곳이죠. 대치동에서 나오는 작고 소중한 단지. 역대급 분양까지만 감당만 가능하다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만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리턴도 상당할 단지. 매브리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 와버렸네요. 연휴 잘들 보내셨나요? 오늘 영상 제목이 추석에 모은 용돈으로 넣을 청약인데 죄송합니다. 어그로 좀 끌어봤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인 우리들은 추석에 용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는 나이죠. 청약 넣을 만큼 용돈이 들어오는 집이라면 청약을 넣을 필요가 없는 집이겠죠. 어쨌든 연휴가 끝나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우리, 소중히 모아둔 월급으로 추석 연휴 이후 놓치면 안 될 청약 한 번에 싹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내일 당장 출근해서 몰래 이제 알트탭 누르면서 넣어야 될 청약입니다. 청담 르엘이죠. 내일 특공 모레 1순위 청약 예정입니다. 청담 르엘 저희 임장대리에서도 다뤄드리고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죠. 역대급 분양까지만 감당만 가능하다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만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리턴도 상당할 단지입니다. 한강뷰의 대단지 청담동, 말해 뭐 할까요? 단지는 전체 1261가구인데 이 중 149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나옵니다. 조합에 따르면 전체 세대의 70%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그래서 일반 분양분 중에서도 한강뷰가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평형은 5구제곱이 73가구, 84제곱이 76가구 나옵니다. 분양가는 5구제곱이 20억 원대, 84제곱은 25억 원대입니다. 청담 르엘 눈여겨보셔야 할 점이 분양가 상한제임에도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았다는 겁니다. 방배 5구역, DH방배도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 두 단지가 왜 그럴 수 있었는지는 다소 좀 따져볼 게 있어서 저희가 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어쨌든 실거주 의무도 없다, 전세 맞춰서 잔금 치르기가 가능한 분상제 단지, 이거 정말 귀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바통을 이어봐야 될 곳은 자녀 교육에 진심인 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곳입니다. 동네 자체가 브랜드가 된 곳이죠. 제가 최근에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약국에 갔는데 이런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대치동 학부모는 다 알아요. 수험생 필수품 영양제. 자,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이 제품 홍보할 때 어떤 문구가 제일 좋을까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이 몇 글자 안 되는 단어로. 그러다가 이 대치동 학부모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신 거겠죠. 강북에 있는 약국에까지 침투해버리는 바로 그 동네 자체가 브랜드된 대치동에서 나오는 작고 소중한 단지, DH 대치 에델루입니다. 단지 정말 작습니다. 300가구가 채 안 되는 282가구입니다. 드론 영상 보시면 빽빽하죠? 8개 동짜리고 건폐율은 거의 40%에 달합니다. 그래도 어딥니까? 대치라고 DH 달아줬습니다. 이제 그 옆에 대치 푸르지오 서밋, 그리고 그 옆에 대치 르엘까지 3개 단지 묶어서 단지 하나 만드는 게 좋겠어요. 어쨌든 282가구 중에 72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나옵니다. 5구제곱이 32가구, 74제곱인데 이제 테라스 세대예요. 이게 7가구 나오고, 84제곱이 31가구, 94제곱 역시 테라스형 2가구가 나옵니다. 공급 면적 기준으로 평당 분양가는 무려 6,530만원, 5구제곱이 15억 원대, 84제곱은 21억 원대가 예상이 됩니다. 입지는 역시 대치동이라 좋은 건 말에 입 아프죠. 학원과 코앞, 휘문중고 코앞, 다 아실 테니까 조금 걸리는 것들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2호선 삼성역 역세권이라고는 하는데 걸어서 10분 이상은 걸립니다. 게다가 상당한 오르막길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 삼성역에서 올라오는 것부터 숨찬데 3번 출구 나오자마자 펼쳐진 언덕을 마주하면 그냥 숨이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소형 단지다 보니까 대단지에 딸려있는 인프라 이런 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DH 대단지의 커뮤니티, 그리고 적당히 발달된 상권, 이런 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단지는 아직도 상가가 공실로 남아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단지가 좀 못난이라도 분양가가 21억이라도 주변 시세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푸르지오 서밋 5구제곱이 지난 3월에 23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대치렐 84제곱도 지난 4월에 2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내가 가점이 좀 높은데 정말로 대치가 1순위다, 대치동 빼곤 다 싫다, 근데 레미안 대치 팰리스는 여력이 안 되고 재건축하는 음마 우선미는 못 견디겠다, 이런 분들이 노리실 만한 그런 단지입니다. 빠르면 이달 26일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은 잠실로 갑니다. 잠실 진주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 잠실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엘리트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레이크 팰리스, 그 옆에 아직 추진력을 모으고 있는 주공 5단지, 송파대로 건너면 장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까지도 껴주냐? 쭈뼛쭈뼛 하는 파크리오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껴서 엘리트 레파라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그 파크리오 남쪽에 있는 게 잠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 미성 크로바 재건축인 르엘도 나란히 있죠. 그러면 이제는 뭐 엘리트레 파르레까지 길어지는 건가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전체 2678가구 대형 단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도 589가구나 나옵니다. 평형도 소형인 4구제곱부터 104제곱까지 다양합니다. 5구제곱이 118가구, 7사제곱이 35가구, 8사제곱 무려 297가구입니다. 평당 분양가는 5,409만 원입니다. 5구제곱이 13억 원대, 8사제곱이 18억 원대가 예상이 됩니다. 입지는 8호선 몽천토성역 역세권이고 조금 걸으면 2호선 잠실나루역, 잠실역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지 건너편엔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문화재 출토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일반 분양에 나서는데 이르면 10월 중 늦으면 11월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분양가와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눈여겨볼 단지들, 방금 잠깐 언급한 잠레아 옆에 잠실 르엘도 있죠. 전체 1865가구 규모라 잠레아보단 작습니다. 그치만 그래도 2000가구 되는 대단지이죠. 일반 분양 물량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약 200여 가구가 예상됩니다. 조합에서 조합원 분양과 추가 분담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예상한 분양가는 평당 5,1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얼마를 신청하고 얼마의 승인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 시기는 빠르면 올해 말인데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꽤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배로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 DH방배, 방배 5구역 분양이 있었죠. 여세를 모아서 6구역 레미안 원페를라도 분양에 나섭니다. DH방배보다 좀 더 북쪽에 있죠. 전체 가구 수는 DH방배의 3분의 1 수준인 1097가구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른바 원조 부촌, 고급 분위기가 나는 동강단지와 좀 더 가깝죠. 그리고 DH방배와 달리 언덕도 아닙니다. 여긴 6호선 내방역 역세권이고요. 일반 분양은 465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10월이나 11월에 분양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조합에서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방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방배 삼익을 재건축하는 아크로리치 카운티, 여긴 2호선 방배역 역세권 단지입니다. DL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가 적용됐습니다. 전체 707가구인데 이 중 166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나옵니다. 두 단지 모두 분양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DH방배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그러면 이곳들 역시도 실거주묘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추석 이후 나올 분양단지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각각 분양 일정이 다가오면 임장대리, 이대리를 통해 좀 더 각각을 낱낱이 살펴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모쪼록 추석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